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이퍼볼릭 이퀘이션에 대한 이 차분식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보면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런 웨이브 방정식, first order 웨이브 방정식에 대해서 스테이블한 차분식,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서 이 어빈드 방법, 그러니까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상류의 값, 그러니까 유동은 X 방향으로 지금 A가 양수라는 얘기는 어떤 웨이브가 있을 때 이놈이 A의 속도를 가지고 쭉 X 방향으로 그냥 쭉 어떤 파동이 쭉 전달된다. 뭐 꼭 파동일 필요도 없고 뭐 이런 모양도 되죠. 그죠? 이런 모양도 어쨌든 초기의 값이 초기 조건이 A라는 속도를 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쭉 X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간을 I 플러스 1, I 마이너스 1로 뒀을 때 이것이 이제 업윈드, 즉 상류 방향이 되죠. 그죠? 흐름으로 치자고, 바람으로 치자면, 흐름으로 치자면 업, 위쪽이란 얘기고 I 플러스 1이 하류의 방향이죠.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면 거꾸로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로서 업인드라는 걸 사용했을 때만 우리가 스테이블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은 기본적으로 이 식을 우리가 차분식을 이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 C라는 놈이 델타 X분의 A 델타 T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놈이 1과 같거나 작아야 스테이블하게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쿨런 넘버라고 부르는 C 값이 저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스테이블하게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기법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first order 기법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second order 기법으로 뭐 렉스, 립프로그 뭐 이런 방법들이 제시되었고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렉스 밴들로프 방법. 이 방법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이와 같이 시간에 대해서 델타 t만큼 움직임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시간에 대한 1차 미분, 2차 미분이 있는데 우리가 푸는 지배 방정식이 이런 모양이니까 그죠?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차분하면 이와 같이 표현되죠. 그죠? 이것을 이제 여기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요 항들을 센트럴 디퍼런스로 차분해 보면 아래 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쪽에서 업윈드 기법을 상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A가 음수이면 forward difference가 업윈드가 되고 A가 양수면 backward difference가 업윈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를 하나의 식으로 부호를 고려해서 이걸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라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업인드 기법을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코딩을 한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코딩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식을 이제 A 플러스 A 마이너스 자리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센츄럴 디퍼런스 형태로 식을 나눠 봤더니 여기에도 수치 점성이 이렇게 들어있는 모양을 취하더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풀고 있는 방정식은 마이너스 A 의 first order linear wave equation입니다. 이 방정식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푼다. 이그젝트 솔루션이 이미 있는 방정식이죠. UXT는 U0 초기 값을 기준으로 X-AT가 상수인 라인을 따라 저 모양이 전달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수치적으로 푼다고 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업윈드 메소드를 적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놈은 UIN 플러스 1은 UIN 마이너스 앞에서도 우리가 정리를 했듯이 이놈이 예를 들어 뭐 A가 양수고 음수에 따라서 일단 C로 두고 C에 두 개로 나눠지죠. C, UI 하고 I-1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C가 음수일 때, 이놈은 C가 양수일 때죠. 그죠? 그리고 이 식에서 C라는 놈이 이제 스테빌러티를 나타내는 CFL 넘버가 C가 되고 이놈이 델타 X분의 속도, 전달 속도 곱하기 흐름의 속도가 되겠죠. A라는 상수 값일 때 이놈이 CFL 넘버 이놈이 1보다 작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지금 충족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저 A 값이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C 값도 양수 음수가 나눠질 거고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C UI 플러스 1 마이너스 UI 마이너스 센츄럴 기법 이게 센츄럴 기법이죠. 딱 요만큼만 쓰면 이건 언스테이블한 기법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업윈드 기법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2분의 절대값 C에다가 UI 플러스 1 마이너스 2UI 플러스 UI 마이너스 1이 다 N이죠. 그죠? 더해져 있는 이런 형태로 식이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확도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퍼스트 오더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업윈드라는 기법은 결국엔 이런 센츄럴 스킴, 센츄럴 디퍼런싱 방법에다가 인공점성항을 수치점성항, 인공점성항을 더해준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2분의 절대값 C의 라운드 이때 C가 아니고 델타 X가 빠져야 되니까 그죠? A 델타 T의 절대값이 되고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U의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런 형태로 인공점성항이 더해짐으로써 우리가 스테이블하게 어떤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렉스 밴들로프 메소드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구하긴 했지만 최종 결과를 놓고 보면 C의 UI 플러스 1의 센츄럴 디퍼런스 언스테이블한 센츄럴 디퍼런스의 2분의 C의 제곱 곱하기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되는 것이죠. 렉스 밴들로프는. 그러니까 당연히 렉스 밴들로프가 센츄럴 스킴에다가 세컨 오더 센츄럴 스킴에다가 더해지는 인공점성항의 크기가 작죠. 개수가 작은 거죠. 그죠? 2분의 C보다 2분의 C 제곱이 더 작으니까요. 그죠? 물론 스테이블하다는 조건 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더해지면 이 기법은 델타 X의 공간에 대해서 2차 정확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값보다 크고 이 값보다 작은
예를 들어 이 개수를 점성 개수인데 인공적으로 더해졌다 해서 artificial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 mu artificial이 최대값은 2분의 c고 최소값을 2분의 c 제곱이라 생각하면 이 중간에 있는 기법은 뭐 세컨 오더와 퍼스트 오더의 중간 정도의 어떤 정확도를 가지는 그런 기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값을 좀 더 조절을 해서 요 사이에 있는 어떤 값으로 더해주면 인공적으로 저런 요항을 더해주게 되면 좀 정확하지만 스테이블한 기법, 좀 덜 정확하지만 훨씬 더 스테이블한 기법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빈드 기법의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컨 오더 센츄럴 기법에다가 인공점 상황을 더해지면 퍼스트 오더 어빈드 기법으로 점점 바뀌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아이디어가 이제 현대 CFD 방법론들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을 설명하는 아이디어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용 코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현대 이제 항공 우주 분야에서 많이 쓰는 수치 기법으로 이것도 뭐 사람들이 이름들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기법을 축약해서 AUSM 뭐 이런 것들 이런 기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기법들도 결국에는 Central Space 기법에다가 Artificial Diffusion이 더해져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배울 건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많은 기법들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explicit한 방법 외에 이제 implicit한 방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가장 심플하게는 이제 우리 앞에서도 파라볼릭 이퀘이션에 대해서도 했듯이 BTCS 이제 임플리시트한 기법이 되니까 공간이 다 n 플러스 1 레벨에서 표현되고 그죠? 그걸 기준으로 보면 n 레벨이라는 게 백워드 타임이 되죠. 그죠? 백워드 타임 센트럴 스페이스. 자, 익스플리시트한 기법에서는 센트럴 스페이스 기법을 그냥 사용하면 언스테이블합니다. 무조건 솔루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임플리시트한 기법을 쓰게 되면 공간에 대해서 2차 정확도인 센트럴 디퍼런스를 사용해도 무조건 스테이블한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똑같은 형태로 표현하고 공간은 i 플러스 1과 i 마이너스 1의 값을 차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결국 센트럴 디퍼런스 형태로 기울기를 구한 거죠. 그죠? 이렇게 구했고 시간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걸 한 다음에 이제 n 플러스 1에 대한 놈들을 다 왼쪽으로 넘기면 되죠. 여기서 c 값이 델타 t를 이쪽으로 넘기면 c 값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c ui 플러스 1 n 플러스 1항은 왼쪽으로 넘기면 플러스가 되고 그죠? 이놈이 되고 i 마이너스 1에 대해서도 이렇게 식이 표현되고 지금 이건 이제 이 항들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부호를 바꾼 거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ui가 되고 이쪽엔 마이너스 uin 현재 알고 있는 값은 요 값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 또한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만들어지죠. 그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이걸 푸는 것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 뭐 방법론은 똑같은 거죠. 파라볼릭 이퀘이션을 임플리시트하게 풀 때 썼던 개수값만 이제 달라진 거죠. 그죠? 개수값이 달라진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건 자, 그 다음에 센츄럴 디퍼런스로 세컨 오더를 쓰는 것도 가능한데 심플한 문제들은 그렇게 풀면 될 텐데 이제 문제가 좀 기울기가 급변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솔루션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빈드 기법을 이렇게 써서 시간과 공간 모두에 대해서 퍼스트 오더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뭐 BTCS나 뭐든지 어빈드든 뭐든 임플리시트하다면 그 둘 다 unconditionally stable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A가 양수다. 앞에서 우리가 통합된 형태로 식을 썼을 때도 똑같은 형태로 풀면 되겠죠. 자, A가 양수다. 그러면 시간은 그대로 있고 공간에 대해서 i하고 i-1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는데 시간 레벨은 n 플러스 1에서 공간을 차분하면 임플리시트한 기법이 되겠죠. 이것도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i 플러스 1항이 없죠. 그죠? 그래서 i 마이너스 1항과 i에 대한 것이고 이걸 트리다이고널 매트릭스에 그대로 풀어도 되죠. 대신 ui 플러스 1에 대한 놈을 개수값이 그죠? 여기 있는 개수값이 0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현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방법은 다 시간과 공간의 시간에 대해서 퍼스트 오더 기법이 됩니다. 근데 크랭크 니콜슨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건 시간과 공간 모두에 대해서 세컨 오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리니어 방정식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방법은 뭐냐면 하이브리드 기법인데 익스플리시트한 기법하고 임플리시트한 기법을 두 개 같이 푸는 것입니다. 근데 공간에 대해서는 센트럴 스페이스를 둘 다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쓴 다음에 평균을 취하는 거죠. 2분의 1. 우리 파라볼릭 할 때 뭐 베타 포뮬레이션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2분의 1로 평균을 하는데 요 앞에 놈이 임플리시트한 파트고 뒤에 놈이 익스플리시트한 파트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풀면 이와 같은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라운드 식은 됐고 자, 이런 얘기죠. 라운드 U, 라운드 T는 마이너스 C인데 여기서 라운드 U, 라운드 X를 차분하는데 n 플러스 1에 대한 놈하고 n에 대한 놈으로 두 개를 구해서 평균을 취해주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그대로 써보면 ui 플러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 아니고 u i n 플러스 1 마이너스 uin을 델타 t로 나누고 개수는 마이너스 2분의 c 그대로 두고 그죠? 그 다음에 센츄럴 디퍼런스를 해주는 거죠. 이 공간에 대한 놈을. 그러면 2 델타 x 분의 u i 플러스 1 마이너스 u i 마이너스 1인데 이 놈은 임플리시트하게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되고 이 자리에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놈은 익스플리시트하게 센츄럴 스페이싱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도 ui 플러스 1 마이너스 ui 마이너스 1에 2 델타 x로 하는데 이놈은 시간 레벨이 n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임플리시트한 형태로 결국엔 임플리시트 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푸는 것도 임플리시트하게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을 다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항부터 써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델타 t를 이쪽으로 미리 넘겨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4분의 c에 u i 마이너스 1 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i 항이 없고 이쪽에만 있죠. 그죠? 이거 더하기 u i 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1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니까 넘어오면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4분의 c에 u i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왼쪽에 n 플러스 1을 다 남겨뒀고 오른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u i n이 여기로 넘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4분의 여기 c가 아니고 a네요. 잘못 썼습니다. 4분의 c이고 이쪽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ui 플러스 1에 n 마이너스 ui 마이너스 1에 자, 이 식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여기 임플리시트하게 트리 다이고널 그죠? 매트릭스로 풀고 이 값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값들로 세팅이 될 거니까 그죠? 이 식을 풀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도 세컨 오더고 공간에 대해서도 세컨 오더인 어떤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임플리시트한 기법은 결국에는 이 왼쪽을 내가 모르는 언노운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n 플러스 1 항들을 다 왼쪽으로 넘기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값은 오른쪽에 두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를 푸는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의 솔루션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대신 저 공간을 어떻게 차분했느냐 또 방법이 어떻게 조금씩 다르느냐에 따라서 저 개수값들 TDMA 풀 때 이 개수에 해당되는 게 값들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죠? 이 식은 이제 앞에 부호만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을 것입니다. 실제 풀게 되면 부호가 달라지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이제 멀티 레벨 메소드입니다. 이제 단계를 나눠서 프레딕터, 코렉터 방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이제 맥코맥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건 뭐 하냐면 결국 공간에 대해서 세컨 오더를 얻고 싶은데 바로 센츄럴 기법을 사용을 하면 언스테이블 하니까 그러면 델타 t를 나가는데 한 번 나가는데 두 개를 기본적으로 업윈드 개념을 이용해서 스테빌리티를 얻고 대신 그 단계의 총합은 센츄럴 스킴이 되도록 단계를 나눠서 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딕터 같은 경우에 포워드 디퍼런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테리스크가 있는 n 플러스 1이 아니고 그 중간에 어떤 단계를 예측을 하는데 이때 포워드 디퍼런스, 포워드 기법인데 이 방법은
unstable 합니다. 이 방법을 계속 이 방법만 사용하게 되면 unstable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된 값을 가지고 그 값을 그러니까 모든 점에 대해서 값이 구해졌겠죠. 그 값을 가지고 업인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인드를 해줄 때 요 중간값은 그러니까 이 방법은 요 개념은 앞에서 렉스 기법의 개념이죠. 그죠? 이전 값하고 여기에 새로 얻은 UI 스타 값을 평균한 값에 대해서 업인드 기법을 취해주면 이게 정확도가 세컨 오더 액큐리트한 방법을 얻을 수 있고 쿨런 넘버도 여전히 1보다 작다면 스테이블하다. 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지금은 리니어한 방정식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었는데 난리니어한 방법의 방정식에 대해서도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개념대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이걸 이제 실제로 다 대입을 해가지고 수치적으로 쭉 풀어보면 결국엔 센츄럴 스킴인데 렉스 방법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푸는 거하고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프레딕터 예측을 하고 뭔가 중간 단계를 한번 가고 그 중간 단계 값을 이용해서 또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n 플러스 1단계의 값을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세컨 오더의 기법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 이 방법론이란 건 사실 지금 여긴 대표적인 것들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씩 다 다른 연구한 사람들이 다 조금씩 어떤 다른 방법들을 적용을 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근간에는 결국엔 업인드 기법 그리고 센츄럴 기법에다가 어떤 수치적인 어떤 점성을 넣어준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방법론들을 지금 이 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자, 직접 한번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책에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푸는 건 요 first order wave equation이고 A가 양수라고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그 이니셜 컨디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는 다 0이고 또 여기서 110부터 또 값이 다 0이고 이 사이는 사인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시간이 중요하죠. 특정 시간이 흐른 후에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그림은 달라졌지만 높이도 똑같고 그죠?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이래 그려지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그젝트하게 풀었다면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수치적으로 풀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0과 L에는 항상 U 값이 0이다 라는 값을 이용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공간을 조각내면 요 점에 있는 값은 0이고 이 점에 있는 값은 또 0이죠. 그죠?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트리다이고널 매트릭스를 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explicit upwind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이 explicit upwind 어떻게 푸는 것입니까? u n 플러스 1 마이너스 ui n 델타 t는 마이너스 요 지우고 이거는 마이너스 c가 오고 그죠? 여기에 ui 마이너스 지금 a가 양수니까 쿨런 넘버도 양수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죠? n 이걸 이용해서 ui n 플러스 1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 우리의 스테빌리티 조건은 C 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C가 1이다 라는 것은, 자, 여기 빨간 선이 이그젝트인데 이 빨간 선은 지금 녹색 선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C가 0.5인 경우에는 높이가,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높이가 100인 솔루션, 즉 처음 모양이 그대로 따라온 모양이어야 되는데, 그죠? 이 녹색 선과 같은 모양이어야 되는데 C가 0.5이면 높이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그젝트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C가 0.25면 더 낮아졌습니다. 근데 C가 1이면 이그젝트한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자, C가 1인 경우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C라는 놈은 델타 X분의 A 델타 T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C에다 1을 넣어보면 값은 어떻게 됩니까? UI n 플러스 1은 서로 싹싹 없어지고, 그죠? UI에 대해서는 이놈은 UI-1의 n이죠. 무슨 말입니까? I-1에 있던 어떤 솔루션이 다음 타임 스텝에는 I 자리로 옮겨간 거죠. 내가 공간을 이렇게 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델타 X가 있겠죠. 그죠? 델타 X. 그리고 다음 타임 스텝에 델타 T만큼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솔루션이 여기 있던 값이 1로 들어갔고, 여기 있던 값이 여기로 들어가고, 각각 한 칸씩 정확하게 지금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C가 1이 아니면 이전의 두 개의 지점의 값의 평균을 쓴다든지 4분의 1을 쓴다든지 이렇게 돼서 절대 이전의 두 점과 같은 값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자, 이런 격자를 기준으로 보면 한 칸씩 탁탁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C가 1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쿨란 넘버가 1을 넣을 수 있다면, 쿨란 넘버 1이 된다면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꾸로 말해서 유일한 방법은 쿨란 넘버를 1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어떤 종류의 수치적 에러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implicit obined, 이건 implicit central이죠. 이것도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C이고, obind니까 UI-UI-1이고 이놈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입니다. 그 implicit central은 UI n 플러스 1 마이너스 UI n은 마이너스 C인데 여기 2가 오고, 그죠? 센츄럴이니까 UI 플러스 1 마이너스 UI 마이너스 1 이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두 놈 다 unconditionally, 그러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 스테이블합니다. 그 CFL을 뭐 100 이런 걸 줘도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팍팍팍팍 움직여갈 수 있겠죠. CFL이 100이라는 것은 델타 T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1보다 작은 값만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경우에는 까만색이 이 이그젝트한 솔루션인데 CFL이 1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매우 낮은 값을 이렇게 갖고 있고, 그죠? 오히려 이 경우는 CFL이 작을수록, 그죠? CFL을 작게 줄수록 솔루션이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근데 그 정확하다는 게 익스플리시트한 기법에 비해서는 훨씬 부정확하죠. 그죠?
이게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 모두에 대해서 퍼스트 오더인데 문제가 임플리시트 기법은 무조건 스테이블한데 훨씬 수치 점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적 에러가 훨씬 큽니다. 쉽게 말해서 델타 t를 훨씬 크게 줘가지고 빨리빨리 뭔가 이 전달을 쭉 이 흐름을 쭉 표현할 수는 있는데 정확도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솔루션을 빨리 구하는 게 중요한 경우에는 이 임플리시트 기법을 쓰는데 뭐 시간마다의 어떤 변화를 정확하게 캡처해야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리시트이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explici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쿨란 넘버가 1보다 작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델타 t를 매우 작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중에 이제 implicit central 리니어 방정식 같은 경우에 implicit한 경우에 central 기법이 되니까 이때는 델타 t 시간에 대해서는 first order지만 공간에 대해서 second order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implicit upwind보다는 정확한 걸 기대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도 보면 이 exact solution에 비해서 여전히 implicit한 기법이니까 이건 C 쿨란 넘버가 작을수록 정확해집니다. 그런데 implicit upwind에 비해서는 이 높이가 훨씬 더 높아졌죠. 이 말은 수치 점성이 훨씬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implicit upwind에 비해서는 작지만 이 방법도 여전히 CF의 그 exact한 솔루션은 얻을 수 없는 방법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법이 이 세 개를 비교했는데 이 세 가지 기법 다 고유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스테이블하게 빨리 문제를 풀 것이냐 아니면 약간 좀 언스테이블 하더라도 또 델타 t를 조금밖에 줄 수 없어서 많은 계산을 해야 되지만 좀 더 정확한 익스플리시트 기법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수치 기법의 특징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경우 지금 이제 이런 문제에서 보다시피 결국에는 원래의 모양 선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파라볼릭 이퀘이션 또는 엘립틱 이퀘이션은 주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이런 것들을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웨이브의 전달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 웨이브의 진폭이 CFL 넘버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진폭이 줄어들었다. 어떤 웨이브가 있는데 그 진폭이 점점 줄어든다. 이게 뭐의 특성입니까? 확산되는 거죠. 그죠? 온도에 이 결과적으로 이 진폭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양의 크기인데, 그죠? 처음에 예를 들어 잉크로 치자면 잉크 방울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름이 발생합니다. 근데 점점 그때는 기울기도 매우 크고, 그죠? 공률도 매우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산이 빨리 일어나죠. 확산이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농도의 차이가 줄어든다. 또는 온도의 차이가 줄어든다. 또는 운동량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진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 높이가 이만큼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수치 점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의미와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치 점성이 작을수록 좀 더 이그젝트한 솔루션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implicit upwind와 implicit central 기법에서도 봤듯이 센츄럴 기법, 즉 공간에 대해서 2차 정확도가 되면
훨씬 더 솔루션이 정확해지죠. 그죠? 그러면 이 explicit 어빈드에서 이 어빈드 방법을 세컨 오더로 만약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훨씬 더 정확한 어떤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뤘던 방법 중에 이제 렉스 밴들로퍼 스킴 앞에서도 봤죠. 그죠? 익스플리시트한 기법인데 공간에 대해서 세컨 오더 기법이죠. 그죠? 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녹색 이그젝트 한 놈은 빨간색인데 어쨌든 높이가 100입니다. 그죠? 대부분 CFL 넘버와 무관하게 지금 이 앰플리튜드는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죠. 그죠? 익스플리시트한 기법이고 이 기법 중에 그냥 explicit central로 문제를 풀게 되면 unstable해서 솔루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렉스 밴들로프 같은 경우에는 센츄럴 기법에다가 어떤 그 인공점성 디퓨전을 더해준 형태로 되기 때문에 솔루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개수값이 작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2차 정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시면 이 진폭은 높이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 점성이 세컨 오더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 보다시피 요런 진동이 발생했죠. 그죠? 당연히 원래 모양은 딱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를 풀어감에 따라서 이런 종류의 웨이브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세컨 오더 기법의 고유한 문제점이 됩니다. 이게 솔루션이 아니죠. 그죠? 수치적으로 완전히 발생한 오실레이션입니다. 이런 고주파 성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문제에서 보다시피 C가 1이다. C가 1인 경우에는 이그젝트한 어떤 솔루션, 이 방법에서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에서 C가 1이 되도록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익형 문제를 푼다. 그럼 벽면에는 격자가 매우 작죠. 그럼 쿨런 넘버로 보면 A 델타 T 대 격자 간격이 다 달라지면 격자 간격이 다르면 쿨런 넘버도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딱 등간격 문제에 대해서만 이런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C 쿨란 넘버가 1보다 작은 어떤 값을 썼을 때는 이런 종류의 수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어떤 진동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냥 센츄럴 기법을 쓰면 처음에 이런 진동 현상이 생겼다가 이 진동 현상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무한대로 값이 커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루션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동 현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하이퍼볼릭 이퀘이션을 다루는 데서 생기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퍼스트 오더 웨이브 이퀘이션에 비해서 또 세컨 오더 웨이브 이퀘이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개 다 2차 미분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시간도 2차 미분이고 공간도 2차 미분이고 이거 솔루션을 구해보면 그 솔루션은 x 플러스 마이너스 at 이런 형태의 솔루션이 나옵니다.
무슨 말 양쪽으로 파동이 퍼져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뭐 아마 여러분 공업 수학 할 때 한번 봤을 텐데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줄이 있고 이 줄을 내가 요 중앙점을 딱 잡아가지고 위로 당긴 다음에 탁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동이 생겨가지고 그죠? 이쪽으로도 퍼져가고 양쪽으로 퍼져가죠. 그죠? 플러스 A 방향, 마이너스 A 방향으로 웨이브가 퍼져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세컨 오더 웨이브 이퀘이션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2차 미분이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더하기 n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식을 쓸 수가 있죠. 공간도 2차 미분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뭐 미드 포인트 리프로그 뭐 띵뛰기 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나눈 놈이 요만큼이고 공간에 대해서 차분한 놈이 이만큼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임에 대해 이니셜 컨디션 두 개가를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식을 그냥 그대로 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x 방향 그리고 시간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쭉 풀 수가 있고 그래서 경계가 주어져 있다면 웨이브가 경계를 만나면 이 웨이브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현 줄 튕기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솔루션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풀면 되고 요거는 이제 책의 예제로 나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리니어 방정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고 실제 우리가 리니어 방정식은 현실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것들인데 어쨌든 리니어 방정식의 솔루션이라는 것은 어떤 웨이브가 자기의 속도를 가지고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리니어 방정식으로 놓고 보면 A가 일정한 거죠.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어떤 U라는 어떤 웨이브가 정보가 X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속도가 A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선형 방정식을 보면 요 U의 의미가 뭡니까? 내 값의 크기를 가지고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유체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U라는 게 유체가 움직이는 속도죠. 그죠? 즉 뭔 말이냐면 속도 값이 클수록 더 빨리 뭔가 정보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이놈이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U 값이 큰 곳에서는 빨리 전달되고 U 값이 느린 곳에서는 천천히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1m/s로 가는 놈이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뒤에서 2m/s로 정보를 갖고 오는 놈이 같이 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또 자기의 값이 이렇게 정보가 전달돼야 되니까 원래 모양이 사인 함수였다. 그러면 난리니어 방정식으로 보면 절대 사인 모양이 유지될 수가 없죠. 웨이브 모양이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리니어 방정식과의 차이점이죠. 초기에 어떤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난리니어 웨이브 이퀘이션이고 그걸 우리가 인비시드 버거스 이퀘이션 원래 모멘텀 이퀘이션에서부터 쭉 축약을 해서 컨벡션 텀만 남겨놓은 식이니까 이걸 인비시드 버거스 이퀘이션 또는 난리니어 이퀘이션 점성학은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죠? 난리니어 이퀘이션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가 이와 같이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값은 1이고 한 값은 0인 겁니다. 자, 우리 충격파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격파면 이 앞쪽이 1기압입니다.
근데 얘가 움직이는 마하수가 얘가 움직이는 마하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쪽 값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 이 충격파를 딱 기준으로 해서 뭐 10기압이 됐다. 이 문제를 우리가 대표 문제로 바꾼다면 이쪽이 P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인 이런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맞습니까? 이건 충격파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어떤 속도를 갖고 움직이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충격파 쫙 지나가면 압력이 확 높아지는 거죠. 이걸 이제 파지티브 방향으로 돌려서 놓고 보면 이게 이쪽은 10, 이쪽은 1이 되고 이놈이 어떤 속도를 갖고 움직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압력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럼 지금은 이제 그냥 실제 문제가 이렇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 U에 대해서 1, 0이 있을 때 이놈이 이쪽으로 쭉 충격파가 자기 속력을 가지고 쭉 움직여가는 그런 문제로 환원시켜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이 값들이 가면서 압력이나 속도, 온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마하수도 달라지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뭐가 바뀔 텐데 실제 문제에서는 지금 이 경우는 요 모양이 1, 0의 값이 자기 속도를 u의 값을 가지고 속도 u가 1이니까 계속 앞으로 쭉 그냥 움직여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 대한 차분식을 잘 세우게 되면 이 문제를 거의 이그젝트하게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